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강독 제1권 강독 계속 이어나갈게요. 오늘은 페이지 133페이지고요. 오늘 주제는 경멸과 허영. 다시 한번 지나간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개념은요, 균형력에 대한 거라고 했습니다. 균형력과 관련한 이 세부 주제들은 다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한 항목 한 항목들이 매우 실제적인 것이고 여러분들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다루는 시간으로 삼아가시기 바라고요. 균형력이라는 것을 깨트리는 요인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살펴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걸 살펴보면 먼저는 불만족과 심판이 있었죠. 그래서 간단한 말로 불만, 세상에 대한 불만, 자신에 대한 불만. 두 번째는 뭐가 있었죠? 의존적인 관계가 있었죠. 의존성. 그리고 이상화와 과대평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균형력이 깨지는 이유는 중요성이 들어가기 때문이고, 중요성이 지나치게 들어갈 때 잉여 포텐셜이라는 것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잉여 포텐셜이 균형력을 깨트리고, 깨진 균형력은 복원하기 위한 에너지가 작동하는데, 그때 우리 편에서는 중요성을 낮아지게 만드는 환경, 내 뜻에 반하는 환경, 역풍 또는 부메랑 같은 환경이 날라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이 균형력을 깨트리지 않는 방면으로 모든 처세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균형력이 깨지는 것은 중요성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크게 두 가지 중요성이 있죠. 외적인 중요성과 내적인 중요성. 나 자신에 대해서 높이는 거, 내적인 중요성. 타인에 대해서 높이는 거, 외적인 중요성. 이 두 가지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오늘 이 경멸과 허영도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죠.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하는 일종의 자만 또는 교만에 가까운 것, 이것을 허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영은 다른 말로 교만, 자만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되고요. 경멸, 다른 사람을 하대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밟아버리는 겁니다. 경멸과 유사한 말이 뭐가 있을까요? 이것은 혐오, 증오, 비난 이런 것들이 다 유사한 개념이 될 겁니다. 좀 쉬운 말로 뭘까요? 멀쩡한 사람한테 끔찍히 싫다면서 깔아뭉개고 자신에 대해서는 우쭐한 거. 이제 이것이 경멸과 허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이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경멸과 허영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삶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균형력을 깨트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될 겁니다. 어떨 때 우리가 경멸하나요? 경멸한다는 게 뭘까요? 경멸한다는 것은 아주 쉬운 얘기로요. 벌레 보듯 하는 거죠. 벌레 보듯. 아주 하찮고 귀찮고 번거롭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이러한 경멸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 집단에 대한 경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주관적인 관계 속에서 경험된 특정한 사람에 대한 경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가까웠던 사람인데 안 좋게 헤어졌을 때 그 사람을 이제 생각만 해도 끔찍히 싫어서 아주 경멸하거나,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상처가 너무 심하고 피해 충격이 커서 그러한 유형의 사람만 나타나도 도매금으로 이제 다 경멸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죠. 그래서 간혹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여성 혐오, 남성 혐오, 아예 그 성 자체를 혐오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하기도 하거든요. 또는 한국 사회에서 좀 안 좋은 이야기고 안타까운 얘기인데 뭐 틀딱이니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인에 대한 비하, 경멸 이런 것들도 집단화 돼버린 거죠. 대상이 확대돼 가지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지역 출신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경멸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찾아보면 이런 경멸의 대상을 우리는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 사람의 의식 속에 또 흐르고 있는, 또는 특정 지역의 의식 속에 흐르고 있는 그런 경멸의 감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균형력을 깨트림으로써 계속 그러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환경을 불러온다.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삶에.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서 너는 경멸받을 만 하잖아. 그러니까 넌 내 눈앞에 사라져. 이렇게 계속 환경과 맞서 싸우고 반응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러한 경멸의 감정들, 생각들, 관념들, 마음들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이 제거되지 않는 한 여러분들 삶에서 경멸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계속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삶의 균형력을 계속 잃어버리기 때문에 경멸하면서 괴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러한 경멸의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이것을 지워내고 다시 평정심을 되찾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속 경멸을 하면서 난 괴롭지 않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계속 만들어내는 잉여 포텐셜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괴로운 현실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멸의 대상이 있다면 이제 거기서 내려오셔라. 근데 이 경멸은요, 허영과 동전의 양면이에요. 양면. 경멸을 하는 사람이 될 경우에 그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허영이라는 에너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쭐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 교만이나 자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이나 자만이 있을 경우에 외부를 향해서는 경멸이라는 감정이 나가는 겁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작동되는 거죠. 내 안에는 교만과 자만, 허영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경멸이라는 감정이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지독하게 경멸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러한 교만과 자만의 의식이 있진 않은지를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강도 높게 경멸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인다. 그 사람은 그 안에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굉장한 교만과 자만심이 똘똘 뭉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멸이라는 것은 대놓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굉장히 세련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놓고 경멸하는 것은 좀 투박한 거고요. 고도의 경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경멸의 결과가 뭐죠? 경멸의 결과가 차별이죠, 차별. 너는 여기에 오면 안 돼. 너는 거기서 놀아. 이 근처에 오지도 마. 차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대되게 되면은 개인 간의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문제, 계층 간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인종 간의 문제, 국가 간의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번지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좋아할까요? 펜듈럼이 좋아하죠. 그래서 펜듈럼은 경멸을 조장한다. 경멸을 권장하는 펜듈럼.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빨아먹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펜듈럼의 먹잇감으로 수확할 수 있는 것이 멈추지 않고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멸. 여러분들이 경멸과 비판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보통 비판도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요. 비판은요, 뭔가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가의 목적이 뭐냐면 긍정적인 선택을 위해서 하는 게 비판이에요. 무언가를 채택하기 위한 것, 가장 최선의 것을 채택하기 위해서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비판의 작업인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선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각하기 위한 것,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오해를 하죠. 그래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합니다. 이것은 건전한 비판 의식이 아니고요. 이것은 비난에 가깝고, 그리고 이것은 꼬투리 잡는다고 그러죠. 제일 피곤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무슨 말만 하면 비판이라는 미명하에 계속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계속. 그거는 건전한 비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먼저 충분히 경청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습니다. 잘 듣지 않고 계속 딴지를 걸고 넘어져요? 그거는 비판이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이 비판에 대한 것이 잘못 오해가 돼서 여러분들이 비판한다고 하면서 계속 사람 딴지 걸고 꼬투리 잡고 걸고 넘어지고 궁지에 몰고, 이 비판을 위한 비판이죠. 이것은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겨도요,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는 건전한 비판, 건강한 비판의 의식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여러분들
경멸 비난에 가까운 에너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판을 할 경우에 여러분들의 삶이 평탄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죠. 이러한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아 비판하고 뭐가 다릅니까? 북한에서 자아 비판하게 되면은 꼬투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무조건 자아 비판할 시간이 되면은 비판할 거리가 없어도 비판거리를 찾아야 돼요. 그런 비판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경멸의 에너지는 상대방을 타깃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해를 입힙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에너지를 줄 뿐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도 그 사람에게 적게는 차별, 많게는 상대방을 공격,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죠. 정신적 폭력, 물리적 폭력, 언어 폭력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것은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 합당한 비판을 하는 것은 이건 펜듈럼의 먹잇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것이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인에 대해서 타인을 해치려는 의도, 타인을 밟으려는 의도, 그러니까 벌레 보듯 한다. 벌레를 보듯 하고 벌레를 쫓아내고 벌레를 발로 밟는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균형력은 깨지게 돼 있고 여러분들에게 문제는 고스란히 되돌아오게 돼 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요. 이러한 에너지를 먹이를 주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멸을 받는 입장에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경멸을 당해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이 경멸 당할 만한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경멸을 받아야겠죠. 비판받아야 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비판을 받아야겠죠.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욕을 얻어먹을 사람은 욕을 얻어먹어야 돼요. 그때 하는 욕은 문제가 안 되고 그때 얻어먹는 욕은 문제가 안 돼요. 예,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멀쩡한 사람 잘 살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돌을 던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안 주고 그냥 나는 내 삶을 잘 살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돌을 던집니다. 경멸을 하고 비난을 하고 무시하는 언행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 살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탈북민들이 그런 것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 그 탈북민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 동남아시아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공장을 운영하는 그런 그 관리자 또는 경영자 중에는 굉장히 탈북민들을 벌레 보듯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경멸이죠, 경멸.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일하는 그냥 기계로 보는 거지 인간, 인격체로 존중을 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뭐 무리한 일을 시키면서 조금만 대들면 무시하고 욕하고 밟아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다 터진 거죠. 처음엔 몰라서 당했고 나중엔 알았는데 힘이 없어서 당했는데 사람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요. 왜 쥐가 고양이 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너무너무 이제 그 쌓아둔 게 터져버린 거죠, 나중에. 그래서 그냥 그 공장장이죠. 그 사람을 밖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에 업어치게 해가지고 그냥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욕을 쏴주고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반드시 그 에너지가 다시 되돌아간 경우죠. 예, 그렇게 사람들을 합당한 이유 없이 그렇게 비난하고 또 심지어 경멸하고 이런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주면 결국에는 본인의 균형력도 깨지게 돼 있기 때문에 되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 탈북민이 그렇게 대처한 것은 좀 거친 방식이었죠. 거친 방식이었기 때문에 또 뒤탈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큰 어려움에 빠져서 무기력 가운데 빠졌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경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근데 보통의 방식은 이렇게 반응을 해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내동댕이 치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실 텐데 제일 트랜서핑적으로 합당한 거는요. 그러한 장면을 피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절차를 활용해서 물론 대처를 해야겠죠. 그렇게 바로 맞받아치기보다는. 그런데 가장 좋은 에너지적인 처세는 그러한 경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피하는 것이다. 그게 가장 좋고요. 이를테면은 어떤 분들은 인종차별이라는 거 있죠. 인종차별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경멸의 행위 중에 하나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경멸을 당하는 거예요. 경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정말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아시안이라는 이유 하나로, 내가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경멸의 대상이 됐다?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피부색을 바꾸겠어요? 다시 태어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 경멸을 다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 경멸과 대항해서 싸워야 될까요? 물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뭐 운동단체, 캠페인을 벌이고 뭐 인권활동을 하고 이런데 동참해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것은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고, 트랜서핑의 관점, 에너지적인 관점에서는 또 다른 측면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멸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요, 이것을 이 펜듈럼이 걸고 넘어지는 거잖아요. 펜듈럼이 아무나 이렇게 경멸의 대상으로 갖고 놀지 않거든요. 경멸의 대상으로 갖고 놀기가 쉬운 우리의 상태가 에너지가 파괴된 상태, 에너지 보호막이 약해진 상태, 심리적으로 말하면 자존감이 약한 상태라고 말을 하죠, 보통. 이 에너지 보호막이 손상된 상태, 이런 상태에서 이런 경멸의 에너지의 포획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해진 상태에 계속 걸고 넘어져요. 그런데 최초에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경멸이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평상시의 상태였는데 이러한 경멸의 에너지가 날라와요. 날라오면은 공격을 받은 거잖아요. 이 공격을 받았을 때 손상을 당하면 그 손상된 틈으로 계속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격이 날라왔을 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데, 이러한 경멸의 에너지가 왔을 때 내가 경멸에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경멸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거죠. 바로바로 맞대응을 하고 거기에 주의를 주지 않는 게 중요해요. 거기에 먹이를 주지 않는 게 중요해요. 맞대응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고 그런 에너지가 있는 곳에 가지 않고, 그리고 그러한 경험에 에너지를 주지 않는 것, 주의를 다시 전환하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러지 않으면요, 여기에 이제 한 번의 경멸의 반응을 당한 다음에 거기에 완전히 휩싸이게 되거든요. 완전히 휩싸이게 돼요. 휩싸인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사람 역시도 또 하나의 경멸의 대상을 만들게 돼요. 그럼 완전히 펜듈럼에 이제 휘둘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에너지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방면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냥 지나가냐, 가서 일침을 보내야지,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 하고 싶은 분은 하십시오. 그런데 에너지적인 처세에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에너지 상태를 빨리 복원하고 주의를 전환해서 다시는 그러한 경멸의 펜듈럼이 나를 걸고 넘어지지 못하도록 딱 현실을 다시 복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점차로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이 뉴질랜드는 그렇게 인종차별이 심한 사회는 아니거든요. 이제 다민족,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것이 존재하긴 하죠. 이제 백인들의 경우에 뭐 아시안인을 좀 경멸한다든가 무시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표현을 안 하면서 속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놓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최초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 의해서 삶이 완전히 갈리는 걸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제 여기 교민사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민사회에서도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재밌는 현실을 발견하는데, 똑같은 곳에 살고 있고 똑같은 환경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인종차별 때문에 못 살겠다, 난 이 나라가 싫다, 이 인간들이 싫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내 주위 사람들은 다 친절하고 잘 대해주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차이가 뭘까요? 그 여러 각도로 제가 살펴봤어요. 뭐 지역의 차이가 있나, 주위의 지인들의 차이가 있나 살펴봤어요. 물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제 영어가 이제 좀 리스닝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차별을 받아도 차별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힘이 되는 경우죠. 모르는 게 약이 되는 경우죠. 또는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의 경우도 있습니다. 오해. 내가 너무 겁을 먹고 경계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정말로 웃자고 한 얘기인데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확대 해석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제하고 봤을 경우에도 여전히 이런 차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이런 환경을 당하고 심각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경험을 하질 않아요. 계속 긍정적인 경험만 해요. 도대체 뭐가 차이일까? 에너지 차원에서 볼 때 이런 경우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에너지 보호막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 편안한 상태, 긍정적인 상태, 적극적인 상태가 되어 있을 때는 경멸의 에너지가 아예 자극을 하질 못해요. 건드리질 못해요. 피해가는 거죠. 만만한 사람 걸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초에 이런 자극이 왔다 하더라도 건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것에 주의를 주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으로 해석하고 털고 넘어가지 그것을 메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우리가 정리를 하고 다시 내 마음을 다 잡지 않으면 거울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현실이 계속 반영이 돼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멸을 당할 경우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는 거죠. 이럴 경우에 에너지적 처세는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 에너지 상태를 점검하고 회복하고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시라. 그러면 다시는 그 현실이 나타나지 않고 사라지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유도전야에 빨려들게 돼요. 그래서 이 나라를 다시 뜨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이민한다고 그러죠. 이민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 역이민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꾸준히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안타까운 경우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걸려들지 않은 그 에너지는 어디로 가요? 그 에너지는 고스란히 그 경멸의 에너지를 보낸 사람한테 되돌아가게 돼 있고요. 여러분들이 걸려들지 않은 그 에너지는 어디로 갑니까? 또 여러분들의 에너지로 다시 보충이 됩니다. 일석이조죠. 예, 여러분들이 맞서서 대응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부메랑이 날아갔고 여러분들은 에너지 손실을 보강함으로써 고스란히 그 에너지를 먹게 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에너지적인 처세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경멸을 하는 자,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막 사람을 경멸하고 그런 분들은 여기 없을 겁니다. 그런데 경멸을 하는 자의 입장에서는요, 본인이 그걸 몰라요. 잉여 포텐셜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잘 몰라요. 균형력을 깨트리고 있다는 걸 전혀 몰라요. 그러면서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도 보면은 뉴질랜드도 그 파키하라고 그러잖아요. 백인. 키위인데 백인 키위. 그리고 원주민 키위, 이게 이제 마오리라고 그러죠. 원주민 키위. 원주민들, 마오리. 근데 이 백인 파키하가 마오리를 이렇게 좀 경멸하는 이런 의식 또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대놓고는 못하죠. 문화적인 것 때문에. 그런데 은연중에 또는 공공연히 이런 것을 내비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마오리들이 자기 땅에서 사는데도 그 차별을 당하니까 얼마나 서럽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전형적으로 본인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너네보다는 우리들이 교육 수준도 높고 우리들이 문화적으로도 세련되고 이제 이런 의식들이 있는 거거든요. 좀 투박하니까 마오리들이 아무래도 좀 생활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은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경멸은 보통 안 하거든요. 그냥 차이로 놔두고 받아들이고 가지 경멸까지는 보통 안 하는데 이러한 경멸의 시선을 갖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너보다 나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의식을 가질 경우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 그러한 경멸의 에너지를 보냄으로 인해서 본인의 삶의 균형이 반드시 깨지게 돼 있다. 그런 깨진 것은 복원하기 위한 에너지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 직접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면에서의 삶의 균형력을 복원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문제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모든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요. 야, 인간의 생활은 원래 고통스러운 것이야. 원래 인생이라는 건 원래 고단한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에너지 차원에서 얘기할 때는 그런 말은 또 하나의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이에요. 여러분들의 세계관일 뿐이에요. 또 하나의 세계관일 뿐이에요. 펜듈럼의 세계관. 거기에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원인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 안에서요. 왜 자꾸 문제가 일어나냐? 균형력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균형이 자꾸 삶의 균형이 깨질까요?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잖아요. 왜 만들어내요? 지난 시간부터 다룬 이러한 주제들, 이러한 요인들에 관해서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집어넣고 있잖아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한 것, 남 앞에서 상대적으로 우쭐한 것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에너지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뭐 억지로 겸손하라는 건 아닙니다. 억지로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에너지는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이 중요한 거죠. 우리의 의식이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남들을 경멸하는 것만큼이나 네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보잘것없기는 너도 똑같다는 거지. 이제 경멸하는 너나 경멸하면서 네가 잘났다고 하는 너나 너 역시도 경멸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걸 이해하신다면 우리는 이런 데 먹이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거 문제가 안 됩니다. 건강한 비판을 하는 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남들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그 사람을 해치는 것, 안 좋은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보내는 것, 벌레 보듯 하는 거,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거죠. 딱 좋은 것은 뭐냐면 신경 끄고 냅두고 너나 잘하세요. 이거예요. 신경 딱 끄고 냅두고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별 문제 안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을 간섭하고 어떤 기준을 잣대를 들이대고 이것이 옳으니 그르니 너는 왜 그렇게 하니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밟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하면 그게 다 어디로 와요? 여러분들의 현실의 문제로 고스란히 보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온 걸 보면은 이제 대상들이 나오죠. 경멸의 대상들, 가난한 사람들, 노숙인들, 장애인, 그리고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뭐 성중독도 있죠. 직장 동료에 대해서는 이제 뭐 실수하는 거나 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나 부족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짜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멸의 에너지를 발산하지 말라는 거죠. 경멸의 에너지는 그 사람에 대한 존재의 낙인을 찍고 하는 겁니다. 그건 하지 말라는 거죠. 옷차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옷이 좀 특이해서 어머 쟤 옷 저렇게 입고 다니네,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한 특정한 사람, 그러한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낙인을 딱 찍는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경멸의 에너지가 나가는 거고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 남성, 여성, 성에 대한, 젠더에 대한 경멸의 에너지 있죠? 이거 문제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한국 뉴스 보니까 지하철에서 중학생이 노인을 아주 안 좋은 쌍욕을 하면서 이제 폭행을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인데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이 증폭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제 경멸의 에너지가 작동을 한 거죠, 거기에. 그래서 굉장히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그러한 에너지가 굉장히 지금 만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거기에 여러분들 휩쓸리지 마세요. 거기 한번 휩쓸리기 시작하면은 계속 여러분들은 경멸의 에너지에 계속 그 흐름 안에서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소진되게 돼 있고요. 굉장히 괴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끄고 냅두고 너나 잘하세요.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게 이제 오늘 경멸과 허영에 대한 내용이고요. 잠시 쉬었다가 책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어갈게요. 네, 133페이지입니다. 에너지의 차원에서는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없다. 오직 자연의 법칙에 복종하는 사람과 현 상태를 뒤흔드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현 상태를 뒤흔드는 사람은 모두 결국에는 균형을 회복하려는 힘의 지배 아래 떨어지게 된다. 현 상태를 뒤흔드는 사람이 뭐예요? 이제 좋은 말로 뭐 이제 오지랖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것, 또는 이제 지배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유혹에 여러분들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물론 뭐 조직 안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죠.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타인의 개인의 선택권을 내가 조종하고 휘두르려고 한다? 이건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타인을 조종하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쾌감이 있고 거기에 만족감이 있겠지만 그것에 여러분들 빠져들지 마십시오. 냅두고 신경 끄고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녀도 여러분들이 통제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잘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 잘못하면 부메랑을 맞을 수 있는 환경으로 자녀가 삐뚤어질 수 있어요. 항상 균형력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는 나, 너는 너로 존재하게 하라. 아무리 자녀라도 숨통을 틔워줘야 된다.
예, 그렇게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죠. 133페이지. 네, 이 얘기도 나오네요, 여기. 물론 비판받아 마땅한 상황도 많이 있다. 그죠? 네, 비판받아 마땅한 상황에 비판하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134페이지. 비난받는 사람이 나쁘면 나쁠수록 당신은 더 선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당신은 아직 날개를 하나도 달지 못했으므로 균형력이 개입하여 기울어진 균형을 회복하려 할 것이다. 당신은 큰 코를 다치게 되어 있다. 네. 실제적으로 우리는 사실은 사람은 다 사람, 큰 차이가 없거든요. 흠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법칙, 에너지 법칙은 깨우쳐 주는 거라고 그랬죠. 야, 너도 다르지 않아. 너도 똑같아. 이걸 알려주기 위한 환경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134페이지 중간에 볼틱체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람을 경멸하지 말라. 경멸은 가장 위험한 형태의 비난이다. 균형력의 작용에 의해 당신도 비난받는 사람과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멸이 가장 위험한 형태의 비난이라고 그랬는데 가트만이라고 있어요. 미국의 부부치료 전문가인데요. 이 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에 따르면 부부의 대화를 살펴보면 몇 분만 살펴봐도 이 이혼 확률이 몇 프로나 되는지가 가늠이 가능하다고 그러죠. 이 대화의 형태를 보면. 그래서 부부간에 주의해야 될 것을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경멸하는 말은 매우 주의해야 된다. 경멸하는 말이 쏟아지면 상당히 많이 이제 안 좋은 국면으로 넘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단 부부뿐만 아니라 커플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특별히 부부 관계에서 이런 경멸의 에너지뿐 아니라 실제로 경멸하는 말과 표정, 행동이 나갈 경우에 이것은 이제 이혼에 가까워 가고 있는 거예요. 이혼을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경멸의 말을 안 한다고 경멸의 감정이나 에너지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한 에너지를 일으키지 않도록 서로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멸까지 가기 전에, 그죠? 비난까지 가기 전에 서로 간에 다툼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다툼, 언쟁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경멸로 가고 비난으로 가고 심지어는 무시로 가고 나중에 뭐예요? 딱 차단하죠. 경멸 다음으로 가는 게 차단이에요. 경멸하면 이제 말하기 싫어지잖아요. 쳐다보기도 싫어져요. 경멸하게 되면 그냥 한숨 쉬고 에라 말을 말자. 이제 차단으로 가거든요. 무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평행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멸이 굉장히 위험한 지점이라는 거죠. 135페이지. 어떤 이유에서건 직장의 동료들을 비난하지 말라. 최선의 경우 당신도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은 당신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당신이 전적으로 옳았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해고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간관계 처세를 할 때 이 에너지적인 처세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요. 옳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처세에서는. 특히 에너지적인 측면에서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옳은 일을 했고 합당한 대응을 했는데 뜻하지 않은 결과를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가 다 마무리되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항목 같이 잘 익혀서 실제 현장에서 트랜서핑을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균형력을 깨트리지 않고 균형력을 복원하는 것만 잘 하셔도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실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 저도 경험을 했고 이미 많은 분들이 경험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또 열심히 학습하시고 또 적용하시는 분들을 계속 응원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 심리맨 상담소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리맨 개인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심리맨 네이버 블로그에 가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고 마음이 끌리시는 분, 상담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오픈챗이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